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와 보상, 그리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 규명과 손해액 사정 및 보험 처리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소통하는 콩당콩당 보상 이야기입니다. 많은 정보를 나누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저 마시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사람 인체를 각 기관별 큰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심장 및 혈액순환에 대한 심혈관계, 근육, 뼈에 대한 근골격계, 대소변 및 생식기 등에 관한 비뇨생식기계,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눈, 코, 귀 등과 관련된 감각기계, 위장 등에 대한 소화기계, 그리고 뇌척수에 관련된 중추신경계 등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람의 여러 신체기관 중 생각의 중추라 볼 이유는 중추신경계의 머리 두부 외상으로 뇌출혈 후유장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척수와 뇌로 얘기할 수 있고, 뇌를 다시 구분해보면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대뇌, 체온, 혈당, 상투압 조절에 대한 간뇌, 눈의 운동 조절 등에 관여하는 중뇌, 신체 균형 유지를 관장하는 소뇌, 호흡, 심장박동, 소화 운동 등을 조절하는 숨골이라 불리는 연수 등을 대표적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부 외상에 대한 뇌출혈 사고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발되었는지에 의해 피해자 및 환자의 치료 과정, 경과, 예후가 다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척수에 연결된 말초신경의 감각신경계가 인체기관으로 전달되어 생체 신호를 받으며 전달된 정보를 통합하여 뇌에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초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초콜릿가 달콤하다라는 생각 및 맛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이라는 감정도 가지게 되는 것을 뇌 등의 중요성 중 매우 큰 부분이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녹차 등의 차를 음용하기 위해 상지와 손가락을 이용해 입으로 가져와 목 넘김이 가능하도록 뇌에서 생각하고 척수신경에 전달하여 팔의 말초신경 중 운동신경으로 근육 및 뼈를 움직이게 하여 녹차가 든 머그잔을 들어 움직여 입으로 마시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뇌가 팔다리 운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머그잔을 들어 음료수를 마시는 과정이 사람에게 정말 간단하고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지만 그 몇 초보다 짧은 시간에서도 사람의 인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단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인체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체에서 생각, 중추 등을 수행하는 뇌가 두부 외상으로 뇌출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예후인 후유장애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뇌출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두부 외상이나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병에 의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겠고, 뇌출혈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각종 사고에서 발생한 두부 외상 뇌출혈의 경우는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대뇌가 많이 손상되는 것을 손해사정 사례에서 쉽게 접하게 되고, 경증의 경우는 궤두술 등의 수술 치료 없이 일정 기간 약물 치료 후 어느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되며, 다만 이러한 경우 신경정신과 진료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병행하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뇌출혈 후유장애에는 기억력 감퇴, 우울증, 불면증, 급격한 기분 변화, 대인기피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증의 두부 외상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혈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미만성 측삭 손상 등으로 수상하여 일정 기간 혼수 상태가 동반되고 의식이 돌아와 깨어났다 하여도 횡설수설하거나 지능이 상당히 떨어져 치매나 정신활동에 막대한 제한이 따른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후유장애는 지능지수 등에 의한 고도 후유장애까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사고에 의한 두부 외상 뇌출혈 이외에 환자의 체질적 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에 의해 발생한 질병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뇌내출혈, 즉 뇌 속에서 혈관이 터져 시상하거나 내실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뇌출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술 치료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여도
뇌 속의 운동신경 통로인 뇌포, 뇌낭이 뇌출혈로 함께 손상되었다면 뇌에서 지시하는 운동신경이 망가져 그 망가진 부위에 해당하는 팔이나 다리에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상하지 마비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도 그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하여 호전 없는 마비 상태는 90% 이상 고착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병 뇌출혈로 발생한 팔, 다리 마비의 경우도 질병 고도 후유장애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가 아닌 마비가 발생한 각 팔, 다리 관절과 손가락, 발가락들에 대한 관절운동 제한을 기준으로 뇌출혈 후유장애가 평가되어야 함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부외상 뇌출혈 그리고 질병 뇌출혈에서 발생하는 후유장애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최선으로 노력하는 콩당 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